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조선 영조 때 그 김수팽이라는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던 분은 아닌데, 약간 동네에 그 호조 서리 정도. 서리면 이제 하급 관리가 되는데, 이 판사 밑에서,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하는 조금 낮은 관직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김수팽.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건 이 굉장히 청렴하고 간직했던 그런 성품과 그런 그 인품과 행동들로서 좀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뭐 일화를 조금 소개해 준다면 이제 호조 판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모신 호조 판서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바둑에 너무 이제 심취해가지고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좀 미루면서까지 바둑을 이제 열심히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기다리다 못한 이제 김수팽, 이 우리 호조 서리께서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 호조 판서의 앞에 가가지고 바둑판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지금 분명 죽을 죄를 큰 죄를 지른 것은 맞지만 지금 처리해야 될 서류들이 있으니 먼저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자, 호주 판수 입장에서는 너무 당당하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뭐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잘못된 거는 또 없었기 때문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렇게 서류를 처리했다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대전의 내관이 이렇게 그 관하로 이렇게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그 나라에 바쳐야 될 그 세금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금을 이렇게 내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위해서 대전 내관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대전 내관이 좀 다른 볼 일들이 있었는지 저녁이 해가 넘어가고 늦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아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국가의 그 궁궐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직원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열어서 빨리 처리해 달라. 좀 늦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 김수팽 우리 호조서리께서는 자 지금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관아의 곳간을 이제 열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찾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대전 내관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빨리 처리해 달라. 야, 지금 급하니까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조금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평은 늦어. 밤에 이제 관할을 열어주고 곳간을 열어주는 것은 이건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 우리도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야 금일 10만 금을 또 내어준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의 동생도 역시 그 관아에서 일하는 또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봉급이야 봤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가난한 그런 삶 속에서 이 동생이 그 집안에 좀 돈을 좀 유통하고자 그 아내가 염색을 하는 옷을 염색하는 그런 일을 좀 부업으로서 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동생 집에 찾아갔더니 수팽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제수씨가 염색 업을 하면서 옷에 염색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보고 무슨 일인지 물으니까 이제 동생이 조금 쭈뼛쭈뼛하다가 우리가 좀 성이 넉넉지 못해 이제 부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김수팽이 이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옷들을, 그 옷가지들을, 염색한 옷가지들을 싹 다 모아서 이제 강가로 그냥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쓰레기 그 처리하는 곳에서 이제 다 버려버렸는데, 그러면서 관직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사사로이 다른 부업을 삼을 수 있는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사로운 일로서 그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동생과 그 재수 씨를 크게 꾸짖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해질 정도로 아주 청렴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청인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김수팽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런 성품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어머님도 굉장히 좀 호르머니가 이게 김수팽을 이렇게 좀 키우게 됐었는데,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이분도 너무 그 집안 자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석가리니 뭐 집안의 뭐 사소한 이런 그 필요한 그 것들은 직접 손을 봐가면서 고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시절을 초가상간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그 집안의 그 기둥을 수리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 땅 속에서 항아리가 하나 이렇게 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는 이제 돈이 좀 가득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돈을 보자.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좀 마음이 좀 혹했다고 합니다. 저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가난을 좀 면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이 굉장히 크게 맞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그 유혹에 빠져서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내 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 항아리를 다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평생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김수팽이 크고 나서 그리고 또 벼슬자리에 들어가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호조서리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그 어머님께서 그때 일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 돈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평생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난하게,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너를 키워왔다. 너도 관직에 나가서도 그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김수팽이라는 사람은 비록 관직의 높은 곳에 오르진 못했지만 청렴함과 청빈함, 그리고 강직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 고귀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사불삼거라고 하는데, 야,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세 가지 삼가해야 될 것. 이것이 그 사불삼거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업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땅을 사지 않는 것, 그리고 집을 늘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잼지에 있는 명산물. 이것은 이제 그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곡물들이죠. 명산물들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자지 말아야 될 것.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었고, 세 가지 이제 삼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윗사람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삼갔고, 그리고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그런 담례를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 경조사의 부조는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좋고 경사가 있는,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부조를 해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과한 그런 부조는 하지 말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모습들이 공직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법정 스님은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사셨던 것으로 또 유명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책에서도 뭐 무소유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깨끗하고 그리고 청빈하고 청렴한 모습으로 또한 살다가 가신 우리의 법정 스님이셨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15주년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좀 세월이 좀 빨리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우리 법정 스님의 그런 길들 돌아올 때마다 좀 느끼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 유언이 이런 것이었죠. 평소에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를 해달라.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라. 화환과 부의금을 또한 받지 말고 3일장 말고 그냥 바로 화장을 해라. 사리를 찾지 말고 타피 이런 거 세우지 말고 내 이름으로 번거롭게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다비하여 주길 바란다. 그래서 그 조금 큰 스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일반 큰 스님들의 모습과는 그래도 참 소소한 그런 다비장이 마련됐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그런 그 의식들은 돌아가신 에 대한 모습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신 대로 굉장히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김수팽 그리고 법정 스님과 같은 분들에게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그이 참 떳떳해지고 그리고 당당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렴할 수 있고 그 청빈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절이 어려운 곳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일반인에게도 꼭 이것을 따라야 될 수는 없겠지만 때론 이들 가르침은 항상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되뇌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